나설사계에서 최종 선택 직전까지 혼란한 로맨스가 이어졌다. 지난 23일 스비스 플러스와 이나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서는 10기 영숙이 마침내 미스터 박에게 마음을 굳히는 듯한 모습이 그려졌다. 미스터 백김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만큼 10기 영숙에 대한 마음이 컸지만 장벽 앞에 끝내 씁쓸하게 마음을 접는 모습을 보였다. 사랑의 혼란과 감정의 깊이. 이번 화에서 중심에 서 있던 10기 영숙은 사랑의 결정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주변 남성들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으며 사랑이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책임감과 신중한 고민이 동반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특히 미스터 박에게 보낸 멜로망스의 해피송 가사가 담긴 편지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세심하고 낭만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반면 미스터 백김은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10기 영숙에게 큰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녀가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랑이 항상 붙잡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을 위한 포기와 배려가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미스터 흑김은 사랑에 있어 명확함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직설적인 태도와 행동은 때로는 압박감을 주기도 하지만 사랑에서의 소통과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은 감정적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차분한 논리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날 제작진은 마지막으로 진심을 전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편지에 담아 상대방 집 대문 안에 놓아달라고 고지했다. 직후 미스터 벤은 미리 챙겨둔 사진 인화기를 꺼내 회심의 고백을 준비했다. 그때 16기 영자가 미스터 벤을 찾아왔고 미스터 벤은 사진 인화기를 이불 안에 황급히 숨겼다. 미스터 벤은 낯 간지럽다면서도 16기 영자가 환히 웃고 있는 사진 뒤에 오빠야가 리드할 테니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자라고 적어놨다. 앞서 모은 돈이 영원기라는 미스터 배의 재정 상황 고백에 충격을 받았던 16기 영자는 그냥 선택할까? 방금 얼굴 보고 왔는데 보니까 좋다고 10기 영숙에게 속마음을 털어놨고 10기 영숙은 못 먹어도 고 라고 16기 영자의 선택을 지지했다. 미스터 흑김은 나의 첫 바깥 데이트가 너였으면 좋겠다고 10기 영자에게 편지를 썼다. 미스터 박은 제게 다가와줘서 고맙다고 10기 영숙에게 편지를 썼다. 혼자 편지를 쓰지 않은 미스터 백김은 조용히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리했다. 그러나 그는 방에 돌아와 룸메이트인 미스터 배에게 나 지금 다시 갔다 올까 싶은데 라고 10기 영숙을 향한 미련을 드러냈다. 결국 그는 10기 영숙을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미스터 백김은 화는 나는데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서 짜증나네라고 장거리 문제 때문에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경양, 군수 보고 창원으로 보내달라고 할까 라고 말했으나 얼마 후 놓을 때는 쿨하게 놔야겠지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미스터 백김이 돌아가자 10기 영숙은 제작진 앞에서 그간 절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밝혔고 미스터 백김은 저로 인해 정신적인 것, 스트레스를 보태고 싶지 않았다라고 10기 영숙에게 끝내 편지를 보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미스터 황은 모두가 잠든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10기 영자에게 저와 손잡고 데이트 해주실 수 있냐 라는 위생강박도 뛰어넘은 진정성 어린 편지를 건넸다. 10기 영숙 역시 자기소개에서 불렀던 멜로망스의 해피송 기절 가사로 미스터 박에게 편지로 화답했고 미스터 박은 10기 영숙이 쓴 편지를 경건한 자세로 정독했다. 반면 10기 정숙은 돌싱남들에게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했고 편지 보니까 속이 디비져서 일어나고 싶지 않다며 속상해했다. 이를 들은 미스터 백김은 배고파 오라버니 밥 좀 차려도 라면서 10기 정숙을 끌고 나왔다. 10기 정숙은 미스터 백김을 위해 주방으로 향했고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도 미스터 백김님이 10기 영숙과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더라. 아침에 저보고 밥 해달라고 해서 좋았다 하며 후련해진 마음을 드러냈다. 아침 식사 후 미스터 흑김은 10기 영숙을 불러내 마음에 있는
두 명 중에 제가 후보에 있냐고 물었다. 그러더니 혹시 없으면 저는 빼줘도 될 것 같다고 십기 영숙에게 현고백 1차임을 안겼다. 직후 미스터 흑김은 배추 전 데이트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미스터 백김님에게 마음이 없다면 확실히 얘기해서 선을 그어줬어야 했다. 미스터 백김도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너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못할 수 있잖아 라고 훈계했다. 그러더니 선은 이렇게 긋는 거야 알았지 라고 급발진했다. 당황한 십기 영숙은 내가 잘못했네라면서도 속으로 그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라며 불쾌해했다. 찝찝한 마음으로 자기 방으로 간 십기 영숙은 공교롭게 미스터 백김과 마주쳤다. 이에 십기 영숙은 미스터 흑김님한테 혼났다. 오빠한테 그러면 안 됐다고라고 말했다. 미스터 백김은 십기 영숙의 하소연을 들어준 뒤 +1 내가 이 선전했다라며 쿨하게 십기 영숙을 다독여줬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배려하는 미스터 백김의 모습에 십기 영숙은 내가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너그럽게 이해해줘서 고맙다 하며 눈물을 쏟았다. 미스터 백김은 미흡하고 이런 것도 누군가에게는 예뻐 보일 수도 있고 그래라고 심쿵 멘트를 선사했다. 이때 미스터 박이 지나가다 두 사람을 목격했고 십기 영숙은 화장실 좀 가겠다며 미스터 박을 따라 나섰다. 십기 영숙은 못 볼 꼴을 보였네라며 눈물을 쏟은 상황을 해명했고 숙소에서는 자신의 비두로 미스터 박의 머리카락을 다정히 정리해주면서 심쿵 모먼트를 이어갔다. 잠시 후 십기 영숙은 경숙이라고 적혀있는 미스터 박이 보낸 편지를 뒤늦게 확인해 읽으면서 감동에 젖었다. 모두가 편지 확인을 마치자 제작진은 마지막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들끼리 최후의 데이트를 즐기시라고 제안했다. 한쪽만 편지를 보낸 경우도 근처 카페에서 티타임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지를 쓰지도 받지도 않은 십기 정숙은 팥빙수 먹고 싶다고 미스터 백김에게 말했고 그는 못 박아 사줄게라며 십기 정숙과 22기 영숙을 데리고 갔다. 미스터 박과 데이트가 성사된 십기 영숙은 내가 계속 표현을 요구하게 만들지 않냐고 표현이 없는 미스터 박에게 불만을 쏟아냈다. 미스터 박은 뜬금없이 다이 예쁘다 하라고 라며 난감해했지만 십기 영숙은 예쁘다는 말은 늘 짜릿하다 하며 웃었다. 이후 두 사람은 영주시의 대표 데이트 코스인 부석사 무량수전을 돌면서 고즈넉한 데이트를 즐겼고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팔짱도 꼈다. 또한 맛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마늘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십기 영숙은 데이트할 때 마늘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미스터 박은 나 마늘 사랑한다 했잖아 라고 아재 개그로 받아쳐 십기 영숙을 빵 터지게 했다. 데이트 후 십기 영숙은 너무 귀엽다. 깐돌깐돌 말을 안 듣는데도 은근히 페이스에 말린 것 같다고 미스터 박에게 케이크 당했음을 인정했다. 미스터 박 역시 기를 거 다 이룬 것 같다. 편안한 마음이다 라고 여유롭게 웃었다. 예고편에서는 미스터 배와 16기 영자가 허리손으로 연인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것도 잠시 장거리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돌연 16기 영자가 눈물을 터뜨리는 극적 반전이 포착됐다. 그런가 하면 10기 영자 역시 미스터 황과 대화를 나누다 눈물을 보이는 반면 미스터 백김은 10기 정숙과 누워서 대화하다 최종 선택해야 하나 라고 말해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최종 선택 결과를 궁금케 했다. 돌싱민박의 최종 선택 결과는 30일 밤 10시 30분 스비스 플러스와 인해서 방송하는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랑은 과정이다. 프로그램 속 또 다른 인물들 예를 들어 미스터 배와 16기 영자는 사랑이 단순히 첫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은 거리와 현실적인 문제라는 큰 장벽에 부딪혔지만 서로를 향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사랑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미스터 박과 10기 영숙의 관계는 느리지만 안정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부석사에서 함께 데이트하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은 말없이도 전해지는 사랑의 따뜻함을 잘 표현했습니다.
특히 10기 영숙은 미스터 박의 표현 부족에 대해 불만을 느꼈지만 그의 세심한 행동과 배려에서 사랑을 느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로맨스가 얽힌 이야기를 넘어 현실적인 사랑의 단면들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등장인물들은 재정 문제, 거리, 성격 차이 등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에 직면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극복하거나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등장인물들의 여정을 통해 사랑이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랑은 노력과 이해, 그리고 때로는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며 서로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10기 영숙과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며 사랑의 가치는 단지 최종 선택의 결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혹은 떠났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사랑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배움을 얻었는지에 있습니다. 별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별표는 사랑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지, 동시에 그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작팀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동반자와 지지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은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양질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